안녕하세요. 비트신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연장이랑 내부 파동인데요. 책에는 278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을 먼저 보면 대부분의 엘리엇 파동 이론가들은 연장이라는 용어를 패턴 내부에 나타나는 파동의 길이랑 그 다음 내부 파동의 개수라는 두 가지 불가분한 요인들이 결합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렇게 파동이 나왔을 때 3번 파동이 가장 길면서 5개로 나눠져 있죠. 이 두 가지, 5개로 나눠지는 것과 가장 긴 것,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야 연장이라고 안다고 해요. 대부분의 엘리엇 파동 이론가들은. 하지만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글렌릴리는 연장과 내부 파동은 별개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장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연장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파동 내에서 가장 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패턴 내에서 가장 긴 파동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내부 파동으로 분화될 것이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가장 긴 내부 파동이지만 이게 5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90% 확률로 동시에 나타나긴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긴 파동이 5개로 분화되는 경우가 90% 이상이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X를 연장, S를 분화, X를 연장된 파동, S를 분화된 파동, 세분화된 파동이라고 표시하기로 하고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경우들이죠. 1번 파동이 연장되면서 1번 파동이 5개로 보이죠. 다른 파동들은 5개가 보이지 않는데 1번 파동이 연장되면서 1번 파동이 분화됐다. 그래서 XS1. 여기는 3번 파동이 연장되면서 3번 파동이 분화됐다. XS3. 5번 파동이 연장되면서 5번 파동이 분화가 됐으니까 XS5. 이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차트에서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아래 그림들이 이제 10% 정도가 되겠죠. 이 아래 그림은 이제 연장과 분화가 서로 다르게 일어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일단 가장 많이 나타난 경우인데 3번 파동이 연장되면서 5번 파동은 분화된 경우죠. 3번 파동이 가장 길지만 5개로 보이지 않고 5번 파동은 가장 길지 않지만 5개로 보이는 실제 차트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1번, 2번이 나온 후에 3번 파동이 음봉 하나도 보이지 않는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고 4번 파동이 나온 후에 5번 파동이 5개로 보이는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1번 파동이 연장되고 3번 파동이 분화되는 이게 가장 드문 경우인데요. 아직 우리가 터미널 패턴이랑 이사추선을 배우지를 않았지만 간단히 알고 넘어가자고 하면 충격 파동에는 2파와 4파가 있죠. 2파의 저점과 4파의 저점을 잇는 이사추세선이라는 걸 긋게 됩니다. 다 그어져 있죠. 2파와 4파 연결돼 있고 2파와 4파 연결돼 있고 5번 파동은 이사추세선을 건드리지 않아요. 보통 여기도 보면 5번 파동의 어떤 부분도 이사추세선 닿지 않았죠.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하지만 여기는 이사추세선이라는 걸 5번 파동이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이 파동은 터미널 패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터미널 패턴은 그 추세선을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초편 보셔서 아시겠지만 터미널 패턴을 엘리엇 파동에서는 엔딩 다이아고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연장이랑 내부 파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서 연장이 뭔지 그리고 분화가 뭔지 한번 정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